네, 안녕하세요. 태백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45조 그리고 제82조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주최하고 있는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8일 오전 10시 여기는 황지동 51번지 선타운 웨딩홀입니다. 이 장소를 협조해 주신 우영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든 비용은 투데이 태백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구 후보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먼저 소속 정당과 후보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태백시장 후보 김동구입니다. 태백에서 태어났고 황지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3월 27일 날 단수공천을 받아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은 투데이 태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데이 태백 독자분과 태백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백 시민 그리고 투데이 독자 여러분, 태백시장 후보 김동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 태백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태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투데이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공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역으로 봤을 땐 태백이 상당히 일찍 공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에서 우리 김동구 예비 후보님이 빨리 선정된 특별한 배경 같은 걸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지역 출신이고 아마 학연, 지연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단수공천을 빨리 한 것도 강원 남부권 끝자락에 있는 태백시에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후보님이 정당에 그만큼 뭔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2014년 입당했습니다. 그 후 중앙당과 도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습니다. 특히 총선, 지선, 대선 시에는 지역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선수로 나가서 보수 텃밭인 이 태백에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TV에서 정청래 후보가 강원에 파란 바람이 분다라고 막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던데, 사실 탄광 지역에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2000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명분 아래서 25년 동안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생산한 국내 한 1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투자에 가장 실패한 도시로 전락됐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 큰 이유는 큰 그림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투입하고 단기성 사업, 일회성, 생색내기, 공사나 건설 등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즉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계획 없이 이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과 강원도라는 큰 틀 아래서 태백의 작은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태백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태백시가 자기만의 방향성을 잡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 인력, 정책을 투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태백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군수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권여당 출신 단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태백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태백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은 현실적인 거고요. 네. 태백도 인구가 4년 전보다 거의 많이
4만 명대에서 3만 명대로 줄었죠. 전국에서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구 정책, 그리고 어떤 이 지역 경제 활성에 대한 후보님의 대안이 있을까요?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거대 담론입니다. 아주 커다란 주제죠. 딱 뭐 하나 해내면 달성할 수 있는 단순 목표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고속도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태백에 추진 중인 고속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태백은 도시 자체가 고립되고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태백 시민의 실패가 아니라 태백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까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태백에 나들목 설치를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태백이 버려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월 삼척고속도로 태백 나들목 설치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만약 지방도시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신설되면은 물류비용이 평균 한 10% 절감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는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태백 같은 내륙 산간 도시는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보통 물류비용 10% 감소로 지역 경제 성장률 3% 상승이 예상됩니다. 1인당 지방세 증가로 효과가 나타나고 결국은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완성이 됩니다. 아, 네. 아마 외부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 축제 상승은 아마 덤으로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 공약사항을 구체화시켜서 군수산업을 태백에 유치한다면, 나아가 군수 육성 단지로 조성할 수만 있다면 태백은 강원 남부권에서 튼튼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관광과 제조, 어우러진 균형 잡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라는 가장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장기적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군수사업이 더해지면 태백은 작지만 자생력을 갖춘 모범적인 지방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지금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돌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접근성 부족이란 것은 경쟁력 상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집권여당 후보로서 이제 중앙과 유대 관계를 잘 갖추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그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달에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4월이 오늘 18일이니까 벌써 2달을 약간 지났는데요. 혹시 출마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리지 않던가요?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경제적 안정이 수반이 되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고 처음에는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치한다 그러면 좋아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달 동안 쭉 해오시면서 반대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반대를 하면은 출발 자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아들 둘은 찬성을 했지만 아내의 반대를 집요하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아, 예. 제 나이가 61살이고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7남매에서 막내로 자라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지만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고향 지역을 한번 노력해서 살리고 싶어서 설득을 시켰더니 끝내는 아내도 제 얘기에 동의를 해줘서 예. 열심히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 운동에는 가족의 힘이 가장 큽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동행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용기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후보가 되고 난 다음 걱정 반 우려 섞인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이 동의를 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태백의 유권자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네. 결과론적인 거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20일 이후 오로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르신들 마음을 얻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몇 번씩 보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시는 느낌도 받고 손도 잡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 태백 씨가 시 승격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민선 9기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태백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육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여러 보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명 연어 프로젝트입니다. 은퇴 후 귀촌을 고려하는 왕년에 태백 시민들을 다시 태백으로 적극 유치하여 인구 증대 및 내수 활성화 도모가 연어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과거에 태백에 거주하였거나 다양한 이유로 태백을 떠나 타도시로 이주하신 은퇴자분들, 태백의 추억이 깃들여져 있고 수십만 태백 연어들을 다시 태백으로 맞이하는 정책입니다. 태백에 연고도 없는 이들을 태백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태백의 추억이 남은 퇴직 즈음의 실버 세대에게는 태백으로 이주가 그리 낯설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책은 장성강업소 사택 공가, 민간 공가 등을 활용해서 태백 재지집 신입에게 주택 무상 제공, 세간살이 지원 등 창업, 취업 지원을 통해서 이주 정착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령별 분석 시 재산이 제일 많은 퇴직 세대들에게 고향으로의 회귀하는 장면은 아마 어린 시절 친구와 부모님 추억이 남아있는 태백에서 4, 5개월 정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요양, 관광, 체험까지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릉 남대천의 연어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오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폐광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태백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훌륭한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유권자분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산업 고도화 시기 선진국 물턱을 넘어서 급격한 고령화 국가로 변해가는 현재 한국에서 지방 중소도시가 자체가 생존하기는 참 힘든 과정입니다. 태백 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등은 국가의 적극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태백에서 국민의힘 후보 엄청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20살이었을 때 1985년이 되죠. 인구가 1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사이 한 7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정치는 양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의 상징인 대구 한번 선거를 보십시오. 김부겸 총리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역량이 있는 분을 뽑기 위해서 아마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민주당 후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균형 발전이라는 커다란 전략 속에 태백의 절박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오직 힘 있는 집권당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강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부디 이번 6.3 지방선거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태백의 발전, 태백의 미래, 태백의 번영을 위해 투표하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김동구가 제 고향 태백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태백시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벼랑 끝에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 후보로서, 많은 유권자분들에게 물론 뭐 한 표도 부탁하시겠지만은, 그 후보님이 태백에 계시면서 그동안 느꼈던 어떤 그 절박함, 그걸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우리 태백 시민들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4년 임기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군수되는 단체장이 대통령과 인기 함께합니다. 저 중앙당 부대변인입니다. 당직을 자랑하고자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과를 잘 만들어서 당선돼서 대통령이 돼 가서 말씀 꼭 드릴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 태백의 군수산업 꼭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그 차원에서 이 산업전사들의 4,225번의 숭고한 희생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요청하고 호소드릴 겁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예. 중앙당 부대변인이라면 사실상 정당에서 상당히 좀 요직에 포함되는데, 그래도 이 태백에서 그런 당직을 갖고 계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제 선거가 45일 남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김동구 후보의 정책이라든가 출마의 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집권여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주실지는 유권자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선거 45일 동안 우리 김동구 후보님의 열심히 선전하시라고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김동구 후보 화이팅! 화이팅!